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1월 25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개인택시 넘버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다른 도시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인천이 지금 연일 상승 중입니다.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600만 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1억 300만 원, 인천은 1억 2,7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대구는 6,300만 원, 광주는 1억 4,700만 원, 대전은 1억 2,400만 원, 울산은 1억 1,0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1,8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요즘은 인천이 일주 단위로 오르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전에도 제가 조바심 나서 말씀드린 적 있죠. 가수요를 만들지 말라 했는데 개인 택시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날짜는 교육받은 날짜가 거의 돌아오니까 사야 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겹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택시를 살려고 마음먹은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 성격들 자차 그러잖아요. 빨리 원하잖아요. 내가 빨리 뭔가 결정을 해서 사서 해야 되는데 매물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는 전 매매 상사를 다 도는 거죠. 제가 가수요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그대로 들어봤고 지금 있는 거죠. 이분들이 기다리다 물건들이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몇 군데 매매 상사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수요가 계속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 적은데 살려고 하신 분들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름세는 지속될 것 같아요. 네. 예.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억 2,700에 지금 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매물이 나오질 않고 당분간은 좀 기다리셔야 되죠. 기다려야 되니까 매물은 안 나오고 기다려야 되니까 매물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예. 이게 양수 교육 유효기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수 교육을 받고 와서 바로바로 사는 게 아니고 거의 1년 동안은 유효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다가 막바지에 그 금액을 마련해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이제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요즘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인천 개인 택시 매출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괜찮다는 그런 평가도 있어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개인 택시는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가장 정직한 직업이에요. 누구는 얼마를 벌고 다른 사람은 얼마를 번다. 그걸 비교를 하지 말고 토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인천 토탈 금액이 월 평균 금액이 332만 원 정도를 매출을 올리거든요. 개개인의 역량이나 플랫폼 잘 이용하시는 분은 금액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말 그대로 길방 손님 태워 다니는 사람들은 매출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는 방법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인천 개인 택시 매출 간략하게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3년 걸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은 2023년도에는 영원에서 1,200만 원까지 버는 사람이 805명이었어요. 이분들은 고령화되어서 일을 거의 안 하고 말 그대로 무늬만 개인 택시로 가지고 계신 분, 1년 내동 일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시에서 강력히 제재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도 어느 정도 버텨온 거죠. 2024년도에는 좀 줄어가지고 761명이 1,200만 원 미만, 그리고 2025년대는 781명, 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된 거죠. 2023년 대비 2025년에 가면은 3%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1,200에서 2,400까지 버는 사람이 2023년도에는 1,589명, 그 다음에 2024년으로 가면서 1,321명, 2025년으로 가면서 1,223명, 2023년 대비 0.7%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좀 줄고
이러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2,400에서 3,500까지 버는 분들 보면은 2023년 통계가 2,138명, 그 다음에 2024년 가서는 1,888명, 2025년으로 돌아서면서 1,785명, 마이너스 5%. 이 마이너스 5%는 그 상위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일하는 양이 늘어나고 수익이 좀 낮아진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3,500에서 4,800만으로 넘어가는 인원 금액대를 보면은 2023년도에는 2,200명,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2,105명, 2025년도에는 2,248명, 그게 플러스 7%가 늘어나는 거죠. 그게 금액 대비 계속 수익은 좀 나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4,800에서 8,000만 원으로 가는 인원을 보면은 2023년도에 2,182명, 2024년으로 가면은 2,713명, 이게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2025년으로 가면서 2,677명, 그러니까 2023년 대비 마이너스 1% 정도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떨어진 인원이 그 윗 단계로 또 넘어가는 거죠. 2023년도에는 43명, 2024년에는 162명, 2025년으로 가면서 228명, 그러니까 2023년 대비 25년으로 가면은 41%가 고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늘어난 거죠. 지금 인천 매출 상황을 보면은 1억 이상 버는 분들도 19명, 그러니까 1억 이상을 넘기는 분도 19명 정도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 월 평균을 내게 되면은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이 많이 버는 사람으로 같이 묻혀가는 단계가 되니까 월 평균 소득으로 따지게 되면은 1인당 332만 원, 현금 제한 금액이에요. 이걸 실소득으로 보게 되면은 220에서 250만 원 정도를 버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에 나는 노후를 위해서 큰 돈 벌지 않고 일정 금액만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예. 대표님, 이번 데이터를 보면 인천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 못 벌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일하는 시간대가 적은 분들은 좀 적게 버는 거고, 지금 그리고 플랫폼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매출로 가는 거죠.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길방 손님 태우고 다니다 보면은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대표님, 인천 개인택 시세가 오르는 거는 또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도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퇴직해서 제2의 직업으로 여러 가지들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뭐를 해야 내가 손실 없이 그래도 일정 금액을 벌 수 있는 거를 많이 생각해서 오신 결론이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치우친다고요. 지금 어느 정도 통계를 보면은 편의점이 작년에 폐업한 게 900곳이 넘는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소득을 따지면은 월 150만 원도 안 돼갖고 편의점이 900군데가 폐업 신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정년 퇴직을 해서 오시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을 했을 때 그 금액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이걸 선택하다 보니까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죠. 예. 그럼 대표님, 1억 2,700에도 못 사고 그러면 양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 대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래도 급한 사람들은 가수요도 만들고 웃 금액을 높여서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지금 2,700에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못 기다리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잡아달라는 분들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래도 나는 빨리 사야겠다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격을 더 높이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지금도 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도 그래요. 파시는 분들도 가격 금액을 좀 더 준다 하면은 그쪽으로 팔지 낮은 금액에 팔려고는 안 하잖아요. 이 금액이 일단은 그 목표 금액이 돼버린다고. 내가 2,700에 매매를 했는데
살려고 그러는데 누가 2,800에 샀다, 2,900에 샀다 그러면 파시는 분들도 그 금액 아니면 물건을 팔지 않죠.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돼요. 예. 이게 예전에 그 인천 개인 택시 한참 상승할 때 그때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드네요. 그때와 정말 흡사해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손님들이 기다리다 매물이 안 나오니까 나는 1억 3천에도 살 테니까 사주세요. 그래갖고 그 시세가 1억 3천까지 가버렸잖아요. 지금 시세가 그때하고 똑같아요. 나는 얼마라도 살 테니까 잡아주세요 하면은 우리 매매하는 분들도 그 금액대에 맞춰서 물건을 좀 비싸더라도 사서 그 금액을 맞춰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되는 거죠. 예.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역시 지금 인천이 가장 핫한데 인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역시 소폭의 상승이 예상돼요. 지금 저희 사무실만 하더라도 대기하시는 분이 거의 30명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그게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라 인천의 매매상사 전체가 다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다리는 것도 한계점에 다다르면 더 높게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좀 전국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크게 요동치는 지역이 없는데 인천만 어떻게 보면 핫하죠. 인천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좀 핫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인천이 한참 오를 때는 서울도 한참 또 막 오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서울은 너무 조용해요. 같이 맞물려서 올랐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조합에서 조합 지정업체를 운영한다는 게 거기서 미스가 터져가지고 더 금액대가 올라간 거고 인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기초가 있어가지고 조합에서 꼭 진행을 해가지고 그 한꺼번에 폭락한 게 아니고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그 차이예요. 예. 대표님 이번 주 개인 택시 매매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양수 교육을 갔다 온 동기들 3명이 같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72년생이세요. 이분 동기들이 3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개인 택시를 구매하셨는데 지금 두 분은 구매를 하셨고 한 분은 공무원이어가지고 올 8월 달에 정년퇴직을 하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공교롭게 사는 데가 주소지가 부천이에요. 부천인데 전에 인천에서 오랫동안 살고 부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인천 택시를 이제 사러 오신 거죠. 인천 택시를 사러 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누가 그랬나 봐요. 주소지를 인천으로 옮겨가지고 사게 되면은 위장 전입이 돼가지고 개인 택시 면허권이 취소된다 해가지고 이분이 저희하고 계약 단계에서 그걸 포기를 하셨다고. 포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구청마다 다 전화를 했어요. 4개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이건 위장 전입이 아니고 전에 살았던 경력으로 개인 택시를 사기 위한 방편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니까 다시 오신 거죠. 다시 오셨는데 그분은 그때 1억 2,500에 살 수 있었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1억 2,700에 구매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손해도 났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인천권 택시를 산다면은 인천에 어렸을 때건 어디든 살았던 연속으로 봐야 돼요. 띄엄띄엄해서 6개월 살고 이사가고 6개월 살고 이사가고 이건 안 되고 연속으로 1년 이상 살았으면 어렸을 때 태어난 기록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인천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고 거주 요건에 해당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를 살려면은 지금 주소지가 부천에 있으니까 일단 인천으로 옮겨와야 돼요. 인천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전체 식구가 다 나오고 본인만 전입해서 인천 주소지로 옮기고 개인 택시를 사신 다음에 다시 원 주소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주소를 옮길 때 사용 본거지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주소지로 옮겨놓고 실 주소지는 본인이 원래 살던 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천에 살면서 인천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서울에 살아도 인천 개인 택시를 할 수 있고 그 대신 인천에 1년 이상 살았던 근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대표님 최근 우리 채널에 20대 30대 개인 택시 전망에 대해 다루어 달라는 댓글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수입일 텐데요. 20대 30대가 개인 택시를 하면 실제로 얼마나 벌 수 있나요?
인천에 20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저희 사무실에서 80분 2분하고 다른 타 사무실에서 사신 분 1분이었고 3분이고 30대도 거의 없고 20대 30대는 제하고 4, 5, 6, 70대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대나 30대나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하는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월 평균 수익으로 따지지 말고 본인이 몇 시간을 일해서 이분들은 나이가 젊으니까 아무래도 플랫폼을 잘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만 하면은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일찍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체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얼마든지 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게 개인 택시는 정직원 직업으로서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가 이러는 만큼 수익이 따르는 거죠. 작년 매출 신고를 보면 1억 이상 한 분들도 19명이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진입해서 하게 되면은 이 금액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20, 30대는 체력적으로 좀 아직 왕성한 단계니까 일도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체력도 좋고 일단은 요즘은 모빌리티가 많잖아요. 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면 초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초기 비용은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면허금 값이 좀 올라가지고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은 1억 3천에 차량 가격 3천만 원 하면 1억 6천에서 7천 사이에 보시면은 중형차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젊은 분들이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이거는 부모님 찬스를 쓰거나 20대, 30대가 직장 생활한 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돈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집안에서 재력이 좀 있어가지고 부모님 찬스를 쓰기 전에는 좀 힘들다고 봐요. 예. 그 나이 때는 대출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대출은 신용상의 큰 문제만 없으면은 본인들 앞으로 대출 받은 거 없거나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금융, 상금융에서 대출만 받지 않았으면은 5천에서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너무 과다한 대출을 받았고 개인 택시를 사게 되면 좀 힘들어지는 거죠. 예. 20대, 30대가 개인 택시를 시작할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젊으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활용을 잘하니까 다른 나이 드신 분보다는 이게 회전력이 좀 빠르겠죠.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장점인데 단점도 있죠. 단점은 사회성을 그만큼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님들과 마찰을 일으킬 확률이 좀 높은 거죠. 예. 개인 택시 미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젊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도 20년 후에 괜찮을까요? 지금 자꾸 AI 택시 얘기하고 그러는데 개인 택시는 지금도 월 평균 수익 나오는 구조를 보면 확정이 쓰잖아요. 이거는 누가 허위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부가세 신고 그걸 데이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선택을 하셔도 본인이 얼만큼 이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남은 많이 벌고 나는 조금 버는 거 그걸 비교하지 말고 내가 이럴 수 있는 걸 계산해야 돼요. 남이 많이 번다고 해서 나도 그만큼 높은 금액을 벌 수 없는 거죠. 예. 요즘은 플랫폼이 중요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걸? 지금 대표적인 게 카카오가 있고 우버가 있죠. 거의 양극화 현상이 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맹하기가 좀 시간이 걸려요. 2달 정도 걸리고 우버는 바로바로 가맹이 가능한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신청해놓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카카오 일반을 신청해가지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카카오를 신청해가지고 체험하다가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떨어지면 가맹으로 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고 우버는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예. 20대, 30대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도 많잖아요. 개인 택시는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일단은 좋은 직장에 있으면은 좋은 개인 택시를 비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직장에 있으면 그런 직장을 들어가서 일하는 게 더 어쩌면 좋을지도 있죠. 이거는 내가 이러지 않으면은 수익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어느 정도 내가 이 일을 시작해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뚜렷한 무슨 목표가 있어야 이게 진입해서 성공하는 거지 막연하게 이거 돈 벌겠지 남이 얼마 번다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그런 개념으로 와서는 실패할 확률이 좀 많죠. 그리고 이거는
한 번 사게 되면은 바로 팔 수 없는 구조잖아요. 5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적응을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나 없나도 좀 사전에 미리 숙지를 해갖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른 나이에 개인 택시로 접근하는 것보다 법인 택시라도 좀 경험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개인 택시로 오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젊은 분들한테는 개인 택시 양도 5년 그 조건이 큰 어떤 그 단점이 되겠죠, 그죠? 지금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내려와가지고 이걸 약간 어느 정도 변경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시점에서 5년으로 계산했을 때 내가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개인 택시 입문을 했는데 이거 적응을 못 하게 되면은 큰 문제잖아요. 이거 5년 동안 다른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택시를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개인 택시를 시작할 때는 사업자 마인드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고, 그죠? 그럼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1인 1사업자예요. 내가 내 차량에 끌고 나가서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손님 접하는 거나 수익을 올리는 거나 사고나 보험이나 이걸 전부 다 내 스스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1인 1사업자로서 모든 권한은 그 한 분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분이 잘못되면 모든 처분은 그분이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20, 30대에게 개인 택시를 추천하시겠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절박성이 있어야죠. 예.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일정 금액의 수익을 내야 내 가정이 생활도 하고 자녀들도 나가지고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해서 뭐 그냥 오늘 쉬고 내일 이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진입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이게 개인 택시예요. 네. 예. 반대로 정말 이런 분들은 개인 택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요즘은 개인 택시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거의 다 정년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큰 욕심 안 내고 일정 금액만 벌면은 그렇게 만족을 하시는데 그 금액도 못 올리고 개인 택시를 무늬만 가지고 차만 삐까뻔쩍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는 것은 나태해서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정신 상태가 개인 택시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남이 하니까 그냥 나도 적당히 하면 하겠지. 옛날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건 개인 택시를 비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에이 나중에 안 되면 나 개인 택시 하나 사서 해야지. 지금 그런 말이 쏙 들어갔잖아요. 개인 택시 금액도 커졌고 지금은 개인 택시 하시던 분은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눈높이로 개인 택시를 해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어야 가능한 직업이 된 거죠. 예. 결국 20, 30대도 자기관리가 철저한 분들이 개인 택시를 해야 하나요? 그렇죠.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는데 본인이 이러기 싫고 노는 거 좋아한다면은 개인 택시 절대적으로 못 하는 거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일했을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이 되지만은 개인 택시를 대충 하는 사람은 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 해서는 자녀들 절대 못 키우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개인 택시 진입을 고민하는 20, 30대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 30대가 개인 택시로 진입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있으면 열심히 하시다가 그 직업에 적응을 못하거나 추후에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 개인 택시는 맞는 거지 20, 30대가 진입하기는 개인 택시는 저는 솔직히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네. 그래도 20, 30대 중에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실한 사람들은 해도 되죠. 내가 일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매출 막 1억 이상씩 올릴 수 자신이 있고 벤티로에서 공항에서 장거리도 운전할 수 있고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됐을 때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와서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냥 대충 하겠지 하는 사람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운전도 또 적성에 좀 맞아야 되겠죠? 그럼요. 하루에 앉아가지고 12시간, 13시간 이런 운전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거 화장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데 어느 제 가면 어느 화장실까지 다 숙제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스트레스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1월 25일입니다.
인천 개인 택시가 1억 2,700만 원인데 지금도 매물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참 인천 개인 택시가 오를 때 그때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양수하시려는 분들은 좀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 30대 개인 택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 그러는데 역시 개인 택시도 사업자 마인드를 갖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들이 진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돈 좀 버나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진입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자, 허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허화제였습니다.